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해외에 투자해서 받은 그 배당금 있잖아요. 그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것 때문에 꽤나 시끌벅적한데요. 오늘은요, 이제 왜 시끌벅적한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다른 채널에서 듣지 못한 내용을 조금 이제 찾아서 담았어요. 왜 해외에서 투자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이 배당금, 즉 분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끌벅적한 걸까요? 제가 그 궁금증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의 그 배당금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당금의 세액공제 변경 아니라고 해서 이제 이 이슈가 하나 있고요. TR ETF 분배금 유보 제한안이라 그래서 이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배당금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소재를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오늘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해외 펀드 배당금 세액공제 변경안 관련해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유가 뭐냐면 ISA나 연금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ISA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운용사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라고 배당금을 받는데 그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 세금 15%를 떼고 받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을 투자하면은 세금 떼고 85원을 받아오거든요. 자, 이거를 받아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요. 국세청에서 세금 15원을 선환급을 운용사한테 해줬고 그러면 운용사는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100원을 배당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요. 국세청에서 이 선환급을 없앴습니다. 즉 ISA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원이 뗀 85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85원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것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세금을 세법에 의해서 내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ISA나 연금 계좌는 과세 이연을 해주는 계좌이고 나중에 세금을 또 추가로 징수를 하는데 여기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게 큰 이슈였습니다. ISA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비과세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9% 분리과세를 하는데 9%를 또 뗄 수도 있다는 게 이슈였죠. 연금 같은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를 이제 3%에서 5%를 내는데 그게 이자에 대해서 3%나 5%를 또 낼 수 있다는 게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지금 계좌를 연금이나 ISA 계좌를 예를 들어 드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해외 ETF는 그럼 해당이 없나? 자, 해외에 투자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나 되게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바뀐 배당금 세액공제 변경안은요. 자, 해외 ETF 우리가 뭐 슈도라든지 TLT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데 해외 ETF는 영향이 없고요. 자,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에만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받은 배당은 영향이 없고요. 자, 해외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만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 매매 차익은 또 영향이 없고요. 해외 투자에서 받은 배당만 영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 계좌는 영향이 없고 연금하고 ISA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한 ETF가 영향이 있는데 자, 일반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왜 영향이 없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미 15%를 떼고 받았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투자할 때 해외 ETF도 투자를 하고 국내 ETF도 투자를 하는데 해외 ETF는 제가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국내 ETF도 국내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해외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국내에 투자하는 ETF 역시 요번에 세법 개정안, 세법 변경안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ETF를 일반 계좌로 할 수도 있고 연금이나 ISA 계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땐 또 역시 영향이 없고요. 자, 연금이나 ISA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 개정된 세법과 영향이 있는 부분은 바로 연금이나 ISA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받은 이 배당이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이 있었는데 변경된 거는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요. 궁금하지 않나요?
않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배당금 가지고만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 세법상 주식 매매 차익하고 채권 매매 차익, 커버드 콜을 통해서 이제 옵션으로 벌어들인 프리미엄 수익에 대해서는요, 비거주자한테는 세금을 과세를 하지 않아요. 비과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들은요, 원래 미국에서 떼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세금을 안 떼고 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 22%라든지 뭐 금융소득세 15.4%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비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용한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미 조세 조약에 의해서 주식 배당하고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15% 또는 12%를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미국에서 뗀 거를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서 돌려줬는데, 이거를 안 돌려줌으로 인해서 연금 계좌하고 ISA 계좌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꽤 불거졌던 거죠. 자, 오늘 촬영일 11일인데 어제 정부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떼어간 배당만큼 포인트를 지급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이제 계좌 단위로 관리가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SA를 통해서 이제 국내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 배당금이 100원 발생하고 국내 배당금도 100원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원 세금을 떼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15원이 이제 포인트로 쌓이게 됩니다. 이 계좌에는 이제 포인트가 15원 쌓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ISA를 해지를 할 때 과세가 이연이 돼서 나중에 한 번에 과세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일정 부분 비과세가 되지만 이제 일정 금액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 분리과세 세율이 9%잖아요. 그래서 이 계좌에 대해서 18원이 결정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18원인데 포인트로 적립된 게 15원이니까 실제로 추가로 더 내게 되는 세금은 3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로 납부하는 세율은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국내는 없고 해외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자,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면은 이제 15원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15원 포인트가 쌓이고 나중에 낼 거는 9원이면은 6원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원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ISA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만으로 배당금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 15%를 냈다고 국내 세율이 9%니까 6% 돌려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국세청에서 되돌려줄 의무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좌 단위로 이렇게 합산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국내 배당, 해외 배당 해가지고 포인트만큼 차감하고 9%로 계산된 세금만큼 추가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ISA는요, 이제 정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세부 지침을 확정을 해서 이제 7월부터 이렇게 포인트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연금은 이제 ISA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은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올해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행되는 내용은 ISA의 포인트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되는 대로 제가 영상 또는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크게 이슈된 부분이, 전체 투자하는 ETF의 그런 범주 중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구나를 조금 아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금 세금 문제가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고요. 자, 보통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이제 자본 차익 수익을 훨씬 많이 내지,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로 받는 배당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연 1, 2%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15% 과세를 한다고 해도요, ISA하고 연금 계좌는요, 여전히 많은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이 두 계좌 모두 분리과세가 되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적은 편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적다는 거는 뭐 건보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 차익으로 보는 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세 효과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ISA하고 연금은 가입을 안 하셨으면 꼭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커버드 콜에서 발생한 프리미엄 수익은 비거주자인 외국인한테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 납부 크레딧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월배당을 받을 때 ISA를 활용해서 월배당을 받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버드콜에 투자해서 월배당을 받는다면은 ISA를 꼭 활용을 다 해서 한도를 다 채워서 월배당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놓고 10만 원 월배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딱 10만 원만 있는 경우에는 인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당금은 인출할 수 없고 원금 개념에서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입금한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원금을 빼서 찾고, 이 10만 원은 다시 이 월배당에 재투자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거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되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제 그런 작업은 조금 하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 중에서 TR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슈로 또 한 번 떠들썩했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PR하고 TR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자, PR은 가격 수익이라는 의미이고 TR은 총 수익이라는 의미예요. PR은 말 그대로 프라이스 리턴이고 TR은 말 그대로 토탈 리턴인데요. 자, 이 개념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에 대해서 리턴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보통은 이제 주식을 뭐 한 100달러 주고 사서 110달러에 팔았다. 그러면은 10달러 수익이 나니까 10% 수익이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게 PR의 개념이고 처음에는 PR로 소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식에서 중간중간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 배당도 이 수익에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때 배당하고 이 가격 차익하고 더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개념이 TR이라 그래서 이때 TR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PR, TR은 원래 다운존스 지수하고 S&P 등에서 이제 주가 지수의 성과를 산출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였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ETF에서 TR로 운용을 해준다, 즉 분배금 받은 것을 재투자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발전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A 기업의 주식을 이제 10,000원에 한 주를 샀다고 해볼게요. 자, 1년 후에 주식이 이제 11,000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배당을 100원, 150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PR하고 TR은 각각 얼마일까요? PR은 10%예요. 주식 가격이 1,000원 올랐으니까 1,000원 나누기 10,000원 하면 10%가 되는 거죠. 쉽죠? 그리고 TR은 이 주식 매매 차익 1,000원에 플러스해서 이 100원하고 150원을 다 더한 1,250원에 대한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TR은 12.5%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TR의 개념이 ETF로 들어오면서 배당금을 이제 자동으로 재투자하면서 분배를 하지 않고 그 분배금을 유보했던 방식이 기존의 TR ETF였는데,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해외에서 받은 이자하고 배당은요 분배금 유보에서 제외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1월 16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관련해 가지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분배 유보 가능 범위에 이자하고 배당은 제외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국내 주식형은 분배 유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즉 이 말은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배당에 분배 유보를 해주지 않겠다. 바로바로 분배를 해라. TR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기존에 TR이 좋았던 이유는요,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었어요. 과세를 지금 하지 않고 내가 미뤄서 하고 싶은 시점에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자동으로 재투자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TR이 없어지고 나서의 문제점은 이제 과세가 부과되는 시점을 내가 조절할 수 있었던 게 옵션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당받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이제 포함이 돼버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재투자가 됐었을 때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이 재투자가 됐는데, 자, 지금은 이제 재투자를 내가 직접 하면 되는데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또 재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쌓이면 이 부분도 적지 않은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TR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계좌를 통해서 국내 ETF로 해외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냥 이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 이제 매매 차익이나 이런 부분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는 이제 커버드콜 등의 높은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이연 효과가 없어졌다면 이제 차라리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요, 이제 지금 TR 상품이 사라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TR 상품에서 이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용사 간에 지금 수수료 경쟁이 꽤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분의 1로 수수료를 낮춘 곳도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고 자료는요,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번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